자연스럽게 신발 넣고 전기장판 켜고 누워가지고. 아, 그러고 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해 보이죠? 집에도 원래 잘 못 들어오신다고. 네, 맞아요. 뭐 보통 디폴트는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는 거고, 오늘 기준으로 19,529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와, 엄청 많이 갖고 계시네요. 확률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명이 창업하시면 10명도 투자 못 받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더 불편한 진실은 창업하면 90%는 망하거든요, 5년 안에. 너무 기대를 높여주는 컨설턴트들이 많거든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이제 안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게도 하고요. 그분들이 클로즈하면 뭐 환불 처리해드리면 되니까 객관적으로 좀 메타인지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고, 좋은 팀들이 있으면 소개도 많이 시켜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쓰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감사일기 쓰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쓰고 있고,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3가지, 뭐 네네. 기분 좋게 만드는 3가지, 뭐 오늘의 다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쓰고, 네네. 보통 아침에 이걸 이렇게 써요. 살면서 사실 시간을 쫓겨서 살잖아요. 정작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79년생이고요. 이름은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애국가 사절이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은 스타트업 분들 만나서 투자하는 일, 뭐 교육하는 일, 뭐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보통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레이드를 낮춰서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한 3년 정도는 VC로서 2개 하우스에서 심사역하고 팀장 했었고요. 그 최근 한 3년 정도는 다양한 회사에 투자 파트너, 일반적으로 이 업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좀 익숙하진 않는데, 지금은 출근하는 회사는 없고요. 다양한 초기 기업을 투자하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투자 파트너 직함을 받아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추천도 하기도 하고, 그 기업들이 뭐 투자되거나 투자된 이후에 후속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만나야 돼가지고 한 달에 신규로 한 100분 정도를 이렇게 원어원으로 1시간 가까이 만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거의 5,000km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전에 사전 인터뷰 하셨을 때 집에도 원래 잘 못 들어오신다고. 네, 맞아요. 지금 디폴트는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는 거고, 계속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 가신다고. 네네, 아침에 운동 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제 건강 관리이기 때문에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베개를 쌓았다니까, 제 베개. 오늘 나가시면 또 2주 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 주말에 안 오고 1주 후에. 2주 동안 나가신다는 거 치고는 짐이 되게 소박하시네요. 충격 반전이 차에 있습니다, 차에. 일단 제가 차 2열을 평탄해 놓고, 여기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자지는 않고요. 잠깐 시간 뜰 때나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 때 잠깐씩 뭐 누워 있는 공간? 진짜 많이 타셨네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이 비어있는 꼴을 못 봐서 어찌 보면 뭐 밀도 있게 한 결과가 지금 저를 만들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일주일에 만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보통 몇 분 만나시는 거예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한 달에 미팅 150개, 200개가 디폴트인 것 같고, 겨울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춥고 조금 대외 활동들이 신체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더 운동하려고 골골백년이라고. 그럼 대표님께서는 정해진 업무 시간 같은 건 따로 없으신 거예요? 아무데도 출근하는 곳이 없고 제 일정은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냥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볼래요? 아니면 뭐 어디 강의 와주실래요? 라고 이런 오퍼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로 스케줄이 채워지고, 거기 간 김에 그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을 만나보거나,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이 생기면 앞뒤로 스케줄링을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돌아오시고, 자, 거기 계셔요. 자, 천장 보여주시고 옆으로 오픈. 다시 돌아오고, 8, 지금 필라테스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천안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천안 가고 있어요. 저 오늘 원래 운동하는 날이라 가지고 천안에도 운동하고 뭐 이렇게 좀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많이 가는 스팟이 서울부터 대전까지를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각 지역마다 거점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점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제가 혼자 쓰는 거는 뭐 2개 정도 거점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피트니스 센터도 있거든요. PT샵. 그냥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오늘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거기서 잘 거예요 하면 이제 우리 트레이너들하고 저녁 때 2층 침대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자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다음날 미팅 있는 것도 앞에서 자거나, 뭐 창업자들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창업자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일반적인 라이프 패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창업 컨설팅 때문에 자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쵸, 창업가들 만나고 대부분은 사실 다 이제 비용을 받고 만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이나 그 인더스트리에서 같이 봐야 될 분들을 같이 만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쿠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벤처 투자자 창업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원래는 창업자로서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창업자로서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로서 제가 재능이 있을까라고 태핑해봤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투자자는 사실 되게 냉정하게 딱 돈이 될 수 있는 곳, 돈을 불릴 수 있는 곳, 나한테 출자해주신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에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창업자들한테 그분의 꿈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창업 교육, 컨설팅 이런 쪽으로도 아예 더 넘어와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진입 전략 수립해드리고 거래처 같이 손붙잡고 가서 뚫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만나실 것 같아요. 그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건가요? 기업 단계별로 다른데, 제너럴한 걸 얘기해야 되는 수준인 분들은 학교로 따지면 너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은 선택이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은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 이런 걸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 가지고 시제품 만드시고, 이걸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셔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제품 고도화를 하시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고객의 반응들이 생기면 그때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나 팁스 사업이나 또는 시드 투자 같은 것들을 밟고 그 재원을 가지고 시장 진출에 대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시고, 대표님이 이거를 가지고 플랜 B를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기대를 높여주는 컨설턴트들이 많거든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이제 안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게도 하고요. 1, 2, 3 역량이 필요해 보이는데 1밖에 없고 2, 3의 역량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좀 메타인지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고 소개도 많이 시켜드려요. 대표님한테 그렇게 창업 컨설팅을 받는 건 거의 돈을 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돈을 내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클로즈 하면 뭐 환불 처리해드리면 되니까, 뭐 요즘에 말하는 성공파리처럼 저 만나면 뭐 투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고 기교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그 대표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삭제시키고 그분한테 이롭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창업 컨설팅을 하시다가 투자를 직접 하신 경우도 많이 있나요? 네, 정확히는 지금 저는 파트너라는 직책을 가지고 창업자분들 컨설팅 해드리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제 돈도 투자도 하고, 내가 롤이 없으면 좋은 분들 투자사 소개시켜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인간관계를 조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저하고 이런 비슷한 포지션을 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발취당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말 이 창업자한테 비용을 떠나서 진심으로 사업계획서 조언도 해드리고 막 투자도 조언해줘 메이드가 됐어요. 네. 이분한테 되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친구가 그게 된 걸 알면 이 친구가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하거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람 욕심이. 근데 기대로부터 실망이 오는 거거든요. 바빠서 정신 없어서 나한테 감사한다고 얘기를 안 한 거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리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최근에 좀 느꼈던 건 이런 커뮤니티를 좀 법인화해서 교육사업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를 미디어화하고 뭐 코드화하고 복제할 수 있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스타트업 투자 기초 이해를 하나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뭐 커피값 3,900원 내면 100명이 모이면 온라인 웨비나를 열고, 그걸 또 레코딩 해놓으면 그게 VOD로 돼서 누군가는 또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내년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혼자 써서 선정된 사람이 기관에서 배정된 전문가로 저를 만나는 거였는데, 나의 30분이 더 갈급한 분들은 비기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더 다가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까지 충격까지. 힘들다고 하셨는데 땀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돌 넣었죠. 대표님은 창업 컨설턴트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대표님이 얻은 인사이트 중 몇 가지만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자들이 이제 일반인이실 거니까 뭐 창업하신 분도 있고 창업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확률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명이 창업하시면 10명도 투자 못 받는 게 현실이고, 더 불편한 진실은 창업하면 90%는 망하거든요, 5년 안에.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내가 평생을 쏟아부어서 하고 싶은 소명 같은 게 없으시면 365일 중에 364일이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결과는 가끔밖에 없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어찌 보면 필패가 될 수밖에 없다. 뭐 무작정 직장 때려치고 창업해라, 저는 이 주의는 아니고요. 제일 제가 베스트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업무를 시켰을 때도 이거의 업무 지시 목적이 이거가 맞나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지시하신 A 말고 B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간접 창업 같이 느낄 수 있거든. 우리도 B를 해봤는데 B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B를 안 하고 지금 A를 하는 거야.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근력이 생기는 거죠. 생각하는 힘이 세지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로 워킹하는 정도의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사이트도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나 인적 네트워크도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와서 창업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창업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창업을 할 때는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창업 성공 요인, 저는 첫 번째 팀이거든요. 팀. 결국 창업이라는 게 가설 검증 과정이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데,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를 생각을 하겠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가 하고, 최소한 무책임한 권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개발 못하니까 그냥 개발자 채용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저는 잘 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목 좋으니까 뭐 주방장 해가지고 식당 창업하면 되겠지, 이게 잘 될 리 사실은 확률 높지 않잖아요. 왜냐면 리소스 관리가 안 돼서거든요. 내일 단체 손님이 와요. 직원 입장에서는 부족하면 욕먹으니까 많이 시키잖아요. 임시 알바도 더 많이 투입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로스도 생기고 불필요한 인력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이익이 없고. 어쨌든 내가 잘 만들진 못하지만 짜장면 볶을 줄은 알아야지 짜장면집 차려야 된다는 마인드거든요. 제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주식회사 카랑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표님이 자동차 정비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현대자동차 공채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퇴사하시고 고졸이라고 신분을 역세탁하시고 공업사에 가서 직접 본인이 1년 반 동안 망치질 하시면서 거기서 내 꿈에 응원하는 이런 코파운더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단하게 같이 가면서 이번 달 급여가 좀 들라와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비전이 다 싱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 팀들이 퍼포먼스를 내고,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소카 엔진을 다 교환하고 있고, 한국타이어 것도 하고 있고, 다 하면서 1년에 매출 200억 이상, 투자도 100억 넘게 받고, 그런 기업들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그냥 오픈하자면 창업자들 만나서 강의 컨설팅 공공에서 받는 게 한 1억 5천,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에서 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요. 요거까지 다 합치면 어쨌든 하루에 100만 원은 기본으로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남들이 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버는 거, 잘 불리는 거, 유지하는 게 능력이 다른 거라서 이번 달에 창업자 한 분 3천만 원 투자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도 다음 달 카드값 고민하는, 물론 이제 부족할 일은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계속 그 상황에 몰입시키고 뒷배를 없앰으로 인해서 다음을 더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엔진 투자 3천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진정성 있게 살고 있다, 나 스스로한테 모티베이션 주는 것 같아요. 아직 옷을 다 안 갈아입었습니다. 안 나오고 있죠?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복장? 사실 귀찮고 번거롭지만, 저는 그 위치, 공간, 누구냐 만나냐에 따라서 그거에 더 적합한 톤 앤 매너가 뭘지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나는 분들 처음 만나는 거기도 하고, 공식적인 좀 포멀한 행사라서 지금 양복으로 갈아입고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따가 6시 끝나면 그 다음 가는 장소는 조금 더 캐주얼한 식사 모임이에요. 그거 갈 때는 또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이 좀 부담 느끼실 수 있어서, 또 저녁 때 갈 때는 면바지에 니트로 좀 갈아입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메이드된 자리예요? 오늘은 충남에 있는 다양한 창업 보육기관 중에 창중대 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프로필을 공개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라고 해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3분 정도를 기관에서 매칭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나 이 의자 딱딱해가지고 제 방석을 갖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산업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산업의 트렌드랑 유망한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시장성도 좋은 건데 좋은 팀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나쁜 시장에서 좋은 팀이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좋은 시장에서 보통 팀이 하는 게 좋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후자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성장성이 좋은 곳에서 해야지 성과를 내는데 더 좋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사실 투자 3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인가? 내가 여기 돈 넣으면 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저희 자율주행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면은 시장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잘 되려고 하면은 필요하는 역량이 1, 2,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하고 일치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창업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세상에 엄청 큰 문제를 풀고 싶죠. 뭐 시니어 재창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 너무 난이도가 높은 숙제인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 작은 문제, 누군가의 의존 없이 나 혼자 자발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역량을 좀 강화하고, 그러니까 레벨에 맞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씩 올려야지 내가 레벨업이 되거든요.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오늘도 이 생각이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어떤 소명이나 열정. 누구는 그냥 9 to 6만 하는 거고, 누구는 좋아서 하고, 누구는 정말 미쳐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 그런 일을 하는 거가 지나고 나도 남더라. 트렌드를 쫓아가시면 네. 시간 지나서 갑자기 그 시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한 거지? 좀 허탈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내가 하려고 했던 소명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고 레슨이 생기거든요. 그 시장에서 내가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이 안 풀리는 이 상황에 멘토를 찾아가서 들어봐야겠다 해서 멘토님 찾아왔죠. 상담을 하고 나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 가시는 것 같나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에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고,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고 해보셨던 분이어서 이게 글로 정리된 것처럼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시니까 생각이 정리됐고 공감했던 거죠. 점수를 10점까지라고 낸다면은 제가 1시간을 달려왔는데 그 몇 문장 때문에 10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창업자들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더 대학생 창업팀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30년 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분들한테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람들한테 에너지 주고 그분들의 피드백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다시 태어나도 이거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라면 점수가 충분히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랑 창업을 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레벨 1, 2, 3, 4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연습들을 하시고, 혼자 조직을 만들어서 풀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 산업에 가셔서 종사하시면서 근력을 키우면서 더 높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역량을 좀 강화하고, 내 꿈에 응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평생을 쏟아부어서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게 뭘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데미지를 너무 크게 받으면 회복이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비기너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도움 드릴지 모르겠지만 고정 댓글에 뭐 이렇게 구글 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창업 동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응원하고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창업자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시길 바라겠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분들 화이팅!